안녕하세요. 임경미 국어입니다. 오늘은 현대소설 이론을 가볍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기 전에 배부된 자료를 받고 있죠. 이 자료를 보면서 먼저 선생님이랑 같이 진도도 나가고 중간에도 잠깐 영상을 멈추고 문제도 풀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소설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전체 중에서 일부만 주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문 읽기 전에 반드시 보기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보기 속에는 이 소설 제목의 의미, 시대, 줄거리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소설의 구성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다 보니까 소설은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서 시대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현대 문학에서 다루는 시대는 일제, 전쟁, 196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 산업화, 독재 주로 이런 걸 다루고 있는데요.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지만 소설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먼저 소설 읽기 전에 보기에서 제목과 시대와 줄거리 파악하는 것, 특히 현대소설은 시대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점을 파악해야 되는데 우린 보통 시점 파악할 때 나가 있냐 없냐로 보잖아요. 먼저 그림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 자, 먼저 3인칭 시점부터 보겠습니다. 3인칭. 작품 안에 인물이 있죠. 자, 이 작품을 읽는 독자가 있습니다. 3인칭은 독자 인물 사이에 서술자가 있어.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 인물의 심리를 들여다보고 독자한테 얘기해주는 구조가 3인칭이죠. 반면 1인칭은 작품 안에 인물이 있으면 인물이 직접 독자한테 얘기하는 게 1인칭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로 우리는 1인칭과 3인칭을 나눌 수 있죠. 이 그림을 참고해서 천천히 이 표를 만들어 보면 먼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영어로 하면 everything I know. 서술자가 모든 걸 다 알고 독자들한테 얘기해 주는 구조. 작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조죠. 그래서 옆에 써볼까?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기본 시점이라고 합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을 기본 시점.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선호하는 시점이죠.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인물과 다른 서술자가 모든 인물의 심리를 자세히 얘기해 주니까 독자는 모든 인물의 생각을 자세히 듣고 사건을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와 인물 사이에 서술자가 끼어들다 보니까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는 멀죠. 참고로 대부분 고대 소설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고대 소설에서는 시점 문제는 자주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3인칭 관찰자. 3인칭 관찰자는 3인칭 전지적이랑 다 똑같은데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직접 인물의 행동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카메라의 눈에 비친 인물의 행동을 보죠. 카메라는 인물의 대화나 행동은 보여주고 심리는 묘사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써볼까? 카메라의 눈. 카메라의 눈으로 인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고 서술자는 인물이 아니야. 서술자는 인물의 대화나 행동은 제시하지만 인물의 심리는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력은 매우 자극됩니다. 독자 인물 사이에 서술자가 있긴 하지만 전지적보다는 서술자가 덜 끼어들기 때문에 전지적보다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3인칭은 두 가지야. 신의 위치에서 얘기하느냐, 카메라의 눈으로 보느냐. 차이점은 심리를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죠. 근데 엄격히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시점 판단할 때 나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잖아. 나가 없는 건 다 그냥 3인칭 전지적이야. 3인칭 관찰자로 소설을 쓴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로지 대화나 행동만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는 건 힘들기 때문에 그냥 3인칭 관찰자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나가 없으면 몽땅 3인칭 전지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3인칭 전지적은 뭐니 얘들아? 서술자가 전지적인 위치에서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 주의할 점이 뭐냐? 얘들아 봐. 문제 아주 많이 나오죠?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전개한다. 얘들아, 특정 인물이 사건을 전개하는 건 1인칭이야.
근데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전개하는 건 3인칭이죠. 왜냐하면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이라고 하는 건 서술자는 인물이 아니란 뜻이잖아. 불일치. 3인칭인데 서술자가 인물의 시각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건 전지적만 가능해요. 근데 애들은 보통 이 문제 나오면 인물의 시각이라고 하니까 자꾸 1인칭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해야 돼.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3인칭 서술자가 인물의 시각을 들여다보는 거고요. 이런 걸 전문용어로 이 특정 인물을 뭐라 그래? 초점화자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주인공이 초점화자가 되죠. 그래서 3인칭 전지적이라고 해서 서술자만 사건을 전개하는 게 아니라 서술자가 인물의 한마디로 빙이 돼서 인물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개하는 것도 3인칭 전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점화자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주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 1인칭 주인공. 1인칭 주인공은 독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주인공의 생각을 많이 듣게 되거든.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은 이거야. 사건을 경험한 사람한테 독자가 사건을 듣는 건데 우리는 보통 우리 경험을 남한테 얘기할 때 사건만 얘기하지 않아.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얘기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이 사건 자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겪으면서 주인공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포커스를 맞추거든. 그러다 보니까 1인칭 주인공 옆에서 성장소설이 많아요. 주인공이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내면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성장소설이 많죠. 서술자는 작품 안에서 인물이 되고요. 주인공의 심리 위주로 가는 성장소설이 대부분이죠. 1인칭 주인공 시점 중에서 소설 전체 내용이 오로지 심리 위주로만 가는 소설이 있는데 우린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합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 또한 1인칭 주인공은 사건을 직접 체험한 사람한테 사건을 듣기 때문에 우리 독자들은 매우 사실감, 신뢰감, 친근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독자 입장에서 주인공의 생각만 듣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공의 입장에서 사건을 주관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독자는 인물의 얘기를 직접 듣기 때문에 독자 인물 사이에는 매우 가깝죠. 자, 마지막 1인칭 관찰자 보겠습니다. 1인칭 관찰자. 1인칭 관찰자는 한계가 되게 많은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독자들이 알고 싶은 건 1인칭 주인공의 심리잖아. 그래서 1인칭 주인공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독자들은 주인공의 생각을 들을 수 있지만 1인칭 관찰자는 주인공의 생각마저 들을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작가는 굳이 이렇게 한계점을 가진 시점을 택할까? 이유는 딱 하나. 아까 얘기했지만 주인공 시점은 주인공 얘기만 듣다 보니까 우리 독자들은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제3자가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독자들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뭐 할 때 객관적이어야 되냐? 비판할 때.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 소설은 써봐. 굉장히 비판적인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비판하도록 유도할 때 작가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하는 거죠. 서술자는 작품 안에 있고 서술자는 인물과 일치하는데 그 인물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야. 그 인물이 주인공이 아닐 때 관찰자가 되는 거죠. 관찰자 시점 소설은 관찰만 하는 건 아니고요. 평가도 같이 합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사건을 듣기 때문에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게 관찰자 시점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고요. 그러나 주인공의 심리 파악이 어렵다는 건 또 가장 중요한 단점이 되는 거죠. 주인공과 독자와 서술자 사이의 거리는 가깝죠. 독자는 인물한테, 서술자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나 독자와 주인공 사이에는 서술자가 끼어들기 때문에 독자와 주인공 사이의 거리는 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점 어느 정도 정리됐나요? 시점은 소설의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고 방향성을 보여줘. 어떤 소설이 3인칭이라면 사건 위주로 가는 거고 1인칭이라면 심리, 관찰자라면 비판이 목적입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보기를 통해서 내용 파악하고 시점 파악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본문, 이제 사건을 파악하는 거죠. 자, 소설의 구성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배경을 바탕으로 인물이 행동을 하면 사건,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
배경에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있는데 현대 소설은 주로 시간의 이동이 많고요. 고대 소설은 주로 공간의 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설을 볼 때 시간과 공간에 따라 인물의 심리 변화를 읽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을 파악할 땐 배경 변화에 주목해야 돼. 그래서 시간이나 공간의 변화에 뭐 이렇게 체크하면서, 왜냐면 시간과 공간이 달라지면서 장면이 바뀌거든. 체크하면서 읽으면 되는데 이때 또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역순행과 액자식이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여주겠습니다. 먼저 역순행부터 같이 볼게. 역순행은 쭉 가다가 과거로 갔다 현재로 오는 거야.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오는 건데 이 두 개가 연결돼 있으면 역순행이야. 예를 들어 2026년에 임경미가 고1 때, 자신의 고1 때를 회상한다면 여기도 임경미가 있고 여기도 임경미가 있으니까 얘는 역순행이야. 근데 액자식 구성은 뭐냐? 현재 내가 과거를 회상하는 건데 현재가 과거를 회상한다는 점에서 역순행이랑 똑같아. 근데 이 두 개가 전혀 다른 얘기야. 예를 들어서 2026년에 임경미가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들었던 귀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중요한 건 이 귀신 얘기 속에 임경미 넣었어. 왜냐하면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를 회상한다는 점에선 역순행과 액자식이 똑같지만 그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정말 별도의 다른 얘기냐는 액자식 구성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럼 해볼까? 역순행은 뭐니? 현재에서 과거로 가지만 이게 연결돼 있고 액자식은 어때? 현재에서 과거로 가지만 그게 단절돼 있으면 액자식 구성이 되는 겁니다. 차이점 알겠죠? 오늘은 역순행과 액자식 구성 구분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조금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자, 이렇게 배경의 변화를 파악한 다음에 인물의 심리를 읽어야 되는데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생각을 설명하는 거야. 예를 들어 소설의 주인공이 경미다. 왜? 여주의 미모니까. 자, 해보자. 경미는 오늘 날씨가 좋다고 생각했다.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설명했죠. 직접 제시. 경미는 오늘 친구에게 오늘 날씨 정말 좋지 않니? 라고 말했다. 대화를 통해 얘기했죠. 간접 제시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므로 따옴표가 적다면 간접 제시는 대화나 행동을 통해 보여주기 때문에 따옴표가 많아요.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 얘기하니까 사건을 매우 빠르게 요약할 수 있다면 간접 제시는 대화나 행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직접 말하는 대설적 제시라면 간접 제시는 대화나 행동을 통해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극적 제시가 되죠.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모든 걸 분석해 준다면 간접 제시는 대화나 행동을 통해 장면을 보여주죠. 직접 제시가 서술자가 직접 말하는 텔링이라면 간접 제시는 보여주기 쇼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인물의 심리는 직접 드러나기도 하고 간접 드러나기도 하는데 우리는 직접 드러난 인물의 심리에 밑줄을 쳐가면서 사건을 따라가고 대화나 행동을 통해 드러난 인물의 심리는 추론하면서 소설의 심리를 추론하면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직접 제시나 간접 제시는 서술자가 인물의 생각을 드러내주는 거라면 서술자가 자기 생각을 직접 드러내주는 걸 우리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죠. 편집자적 논평은 서술자가 자기 생각을 직접 드러내는 거야. 그럼 연습해보자. 이게 직접인지 간접인지 편집자적 논평인지. 1번 주인공을 경미라고 해보자. 경미는 변우석이 무척 좋았다. 경미의 생각을 직접 드러내주는 직접 제시. 경미는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나 변우석 좋아 라고 말했다. 경미의 생각을 대화를 통해 드러내주는 간접 제시. 경미는 변우석을 좋아하는 것 같다. 서술자가 경미에 대한 판단을 얘기하죠. 편집자적 논평이 됩니다. 자, 편집자적 논평 고전 소설에 아주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둬야 돼. 자, 이제 시점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설명을 들어봐. 시점에는 4가지가 있죠. 1번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어때 얘들아? 이거 주의하라 그랬죠? 아까 했죠? 서술자가 인물의 시각에서 그랬으니까
서술자 인물이 아니야. 서술자와 인물이 부딪히니까 뭐야? 3인칭. 근데 서술자가 인물의 시각을 들여다봤으니까 전지적. 작품 밖의 서술자가 3인칭. 대화나 행동을 통해 드러내줬으니까 관찰자. 3번 특정 인물이 서술했으니까 1인칭. 4번 다른 인물이 경험한 사건을 제3의 인물이 얘기하니까 1인칭 관찰자. 3번은 1인칭 주인공, 4번은 1인칭 관찰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주의점.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자, 봐봐. 특정 인물이 서술하는 건 1인칭.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는 건 3인칭. 이때 우리는 특정 인물을 했죠. 초점화자. 대체로 주인공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은 그 밑에 연습 문제 풀어봐. 잠시 멈추고. 그리고 선생님의 해설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멈춰라. 뚝. 자, 다시 영상을 켰죠? 자, 이제 문제 풀었으니까 나랑 같이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가를 읽어보니까 나가 없네요. 3인칭. 근데 어때 얘들아? 부월이라는 인물의 심리를 직접 얘기했죠? 3인칭 전지적. 1번. 나는 어때? 나가 있네요. 1인칭. 근데 내가 내 얘기를 하고 있네. 1인칭 주인공. 3번. 자, 다. 엄마 얘기를 내가 하고 있네요. 어때? 내가 있으니까 1인칭이죠? 근데 주인공은 내가 아니야. 1인칭 관찰자. 4번. 내가 없네요. 3인칭. 주인공은 수지인데 읽어보니까 어때? 수지라는 초점 화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개해가고 있어. 초점 화자. 우린 이걸 뭐라 그래? 3인칭 전지적 작가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 전개해. 그 다음 나가 있는데 내가 주인공이야. 1인칭. 아이고. 얘 1번이죠? 죄송합니다. 1번. 나가 있는데 내가 주인공이네. 얘가 3번이죠. 제가 살짝 선생님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뒤는 이게 그 시간과 공간의 변화 읽어보는 건데 소설 읽으면서 시간과 공간이 나왔을 때 이렇게 체크하면서 읽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대 소설은 공간의 이동이 많고요. 현대 소설은 역순행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연습하는 건데 정답은 모두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설 접근 이론 다 이해했나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